완벽한 아내, 완벽한 어머니라 불리던 여자. 26년 동안 이 집을 움직이던 사람이 어느 날 말 한마디 못한 채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누가 그녀를 무너뜨렸을까요?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자가 자기 방식에 스스로 발목 잡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연극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고성이는 낮게 말합니다. 다 너희를 위해서였어. 고성이는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집 안에서만큼은 그녀는 언제나 가족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는 늘 반찬이 빠짐없이 올라왔고 아이들의 일정은 그녀가 가장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던 날, 고성이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들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성재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알았어요? 고성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긴장하면 속이 안 좋아지잖아. 내가 다 알지? 하지만 고성이가 정말 기억한 건 성재의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이 성재가 부사장 승진을 논의하는 이사회 날이라는 것. 미역국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누가 언제 힘들어하는지, 누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누르면 되는지까지. 고성이의 방식은 늘 조용했습니다. 결정 앞에서 망설일 때, 선택의 책임이 두려워질 때, 그때 고성이는 늘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다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다 너희를 위해서야. 그 말은 가족에게는 안도였고 동시에 생각할 필요를 없애주는 말이었습니다. 남편 박진석에게 고성이는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26년이라는 시간은 신뢰를 증명하기에 충분히 길었고 그 긴 시간 동안 고성이는 단 한 번도 노골적인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가족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스스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잘한 건 진실을 불편하지 않은 순서로 배치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집의 평온은 그렇게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는 치명적인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통제가 언제나 사랑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착각. 그리고 그 착각이 아주 조용하게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지은호는 고성이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았고 상대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만난 날, 고성이는 지은호를 시험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고성이가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지은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힘들었겠네요. 지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진 않았어요. 제 삶이니까요. 그 대답에 고성이는 미세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질문 앞에서 방어하거나 동정을 기대하거나 최소한 어떤 감정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그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성재를 언제부터 알았어요?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아직 서로 잘 모르는 거네요. 사람은 오래 봐야 알 수 있거든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말에 동의하는 척하면서도 전혀 굴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 고성이가 가장 불편해한 건 지은호가 자신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성이 앞에서 설명하거나 해명하거나 최소한 오해를 풀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그런 과정을 아예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그 태도를 본능적으로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통제는 상대가 반응할 때만 작동합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그 어떤 반응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야.
그래서 고성이는 지은호를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버릇이 좀 없어. 선을 넘을 줄 모르더라. 야망이 있어 보이던데. 고성이의 말은 항상 이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명확한 비난도 아니었고 구체적인 사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의 진짜 힘은 듣는 사람이 나머지를 스스로 채우게 만든다는 데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고성이는 우연한 듯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회사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나 봐요. 이번에 전략기획팀 회식 때도 같이 갔다면서요. 박진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젊으니까 활발하긴 하네요. 그런데 회사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사장 아들 여자친구잖아요. 사람들이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지은호 씨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던데. 박진석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고성이는 결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담스러울 수도라는 가능성과 신경 안 쓰는 것 같다는 관찰을 흘려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박진석의 머릿속에서 그 점들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판단을 가장 강하게 믿습니다. 고성이는 그 심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가족 모임에서 박진석의 형수가 물었습니다. 지은호 씨 말이에요? 성재 사촌 누나한테 들었어요. 고성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똑 부러지긴 한데 좀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죠. 다만 성재랑은 스타일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 말에 테이블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고성이에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의 머릿속에서 지은호에 대한 조금씩 다른 이미지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단서만 흘렸고 판단은 타인의 머릿속에서 완성되도록 놔뒀습니다. 고성이는 말합니다. 이 집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어.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고 한리처럼 포장되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지은호가 들어왔을 때 박진석은 이미 하나의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변명하거나 울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 하지만 지은호는 그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먼저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없는 죄까지 뒤집어 쓰진 않겠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은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몰아붙일수록 더 단단해질 사람이라는 걸. 고성이는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래. 박진석은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침묵을 선택합니다. 지금은 말할 게 아니군. 박진석은 이 집에서 정면 충돌이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싸우지 않기로 합니다. 설명하지도 추궁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연극을 선택합니다. 말을 줄이고 태도를 바꾸고 결정을 한 박자 늦추는 방식. 다음 날 아침 고성이가 물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전략기획팀 인사건 상정할 거예요? 박진석은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로 미루려고. 왜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서. 고성이는 그 대답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박진석은 자신의 의견을 즉각 반영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진석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고성이 몰래 지은호가 만났다는 동문 모임 참석자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동문 모임이었어요. 업무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고요. 박진석은 서류를 덮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성이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실을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26년. 그 시간이 의미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진실보다 중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합니다. 대신 박진석은 연극을 계속합니다. 고성희는 확신에 차 말합니다.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박진석은 이제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박진석의 변화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미세했습니다. 회의에서 결정을 미루고 식탁에서 말을 아끼고 고성희의 의견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고성희에게 이상할 만큼 크게 다가옵니다. 어느 날 아침 고성희는 박진석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호 관련 조사 보고서. 결론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밀 유출 정황 없음. 박진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박진석은 더 이상 자신을 무조건 믿지 않는다는 것. 그날 밤부터 이 집에는 2개의 연극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의심하지 않는 척 연기했고,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신을 믿는다고 믿는 척 연기했습니다. 고성희는 여전히 믿습니다. 이 집의 균형은 자기 손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족 안의 의심 성재는 어머니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어긋남은 계속 쌓였습니다. 일주일 후 성재는 우연히 어머니와 이모의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괜찮은 애긴 한데 성재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성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뭐가 문제냐고? 글쎄 딱히 문제라고 할 순 없지만 성재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성재는 자신이 힘들어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는 걱정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식탁에서 고성희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태생이 중요해. 성재가 묻습니다. 그럼 은호는요? 고성희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게 말했습니다. 그 집안은 복잡해. 내가 몰라서 그래. 어머니는 어떻게 아세요? 내가 다 알아봤지. 너 걱정돼서. 그날 밤 성재는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 집안에 대해 뭐라고 하던? 지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가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하셨어요. 성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께 조사받았어요. 한 달 전쯤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성재 씨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성재는 아버지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은호가 조사받았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조사 결과 아무 문제 없었어. 그럼 왜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집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은호가 기밀을 유출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고성희는 찬찬히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사실이 아니야. 그럼 왜? 하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어. 뭘 조심해요? 지은호라는 사람을. 은호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지금은. 성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선택은 언제 있었어요? 그날 밤 성재는 문 앞에서 부모님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 애들한텐 말하지 마. 그 순간 성재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는 자신만 모르는 이야기가 있고 그 중심에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고성희는 지은호를 다시 부릅니다. 이번에는 말을 돌리지 않습니다. 지은호 씨, 성재와 헤어져 주면 안 될까요? 이유를 들어도 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당신과 성재는 어울리지 않아요. 어떤 점에서요? 모든 점에서요. 태생도, 환경도, 앞으로 살아갈 방식도. 고성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성재는 이 집의 장남이에요. 감당해야 할 책임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 옆에는
그 무게를 함께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당신은 자기 삶을 사는 데만 집중해 왔잖아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거나 집안의 평화를 위해 찾는다거나 하는 경험이 없어 보여요. 지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꼭 필요한 건가요? 이 집에서는요. 지은호는 고성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나요? 고성이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지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아왔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지우는 게 사랑의 증명은 아니에요. 고성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헤어지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리고 테이블 위에 봉투를 놓습니다. 이 집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어. 다 너희를 위해서야. 지은호는 봉투를 보지 않고 말합니다. 그 너희에 저는 포함돼 있나요? 그 순간 고성이의 계산이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지은호의 휴대전화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 속 고성이의 목소리. 헤어지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이 집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어. 다 너희를 위해서야. 이제 이야기는 해석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성재는 아버지에게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박진석은 한 번만 영상을 봅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작성한 지은호 집안 조사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어머니의 병원 기록, 학자금 대출 내역. 박진석은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고 해도 이게 지은호의 잘못인가? 박진석은 고성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집이에요? 제가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박진석은 집에 도착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고성이는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조심할 필요는 있잖아요.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뭘 조심해요? 이런 거요. 지은호 집안 배경.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왜 문제예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했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고 본인도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박진석은 말했습니다. 당신도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비슷했어요. 그게 당신의 잘못이었나요? 고성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진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은호가 싫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고성이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난 이 집을 지키려는 것뿐이에요. 지킨다는 게 통제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는 거예요? 박진석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요? 호텔이요. 며칠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당신 지금 나한테 화난 거예요? 박진석은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화난 게 아니에요. 지쳤어요. 서류 속 이름은 지은호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덮고 눈을 감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고성이는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박진석과 성재, 그리고 지은호까지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고성이는 익숙한 미소로 말합니다. 다 아이들 위해서였어. 성재가 묻습니다. 어머니, 제 선택은 언제 있었어요? 고성이는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선택은 항상 있었어. 다만 내가 옳은 선택을 하도록 내가 도운 거야.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운 게 아니라 결정하신 거죠.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지킨 게 아니라 가뒀어요. 그 말에 고성이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성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고성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고성이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건 오해야. 성재가 물었습니다.
뭘 오해한 거예요? 고성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6년 동안 한 번도 막히지 않던 말이 처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고성이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은호에 대한 협박과 강요 혐의.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고성이는 말합니다.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바라보지 않았고 성재는 고개를 돌렸고 지은호는 조용히 법정을 나갔습니다. 고성이는 혼자였습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6개월 후 성재와 지은호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박진석이 참석했고 지은호의 어머니도 요양원에서 나와 딸의 결혼을 지켜봤습니다. 고성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초대받지 못했으니까요. 승리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늦은 선택의 무게만 남았습니다. 화려한 날들이란 거짓을 내려놓고 자기 얼굴로 살아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을 차립니다. 혼자지만 반찬을 빠짐없이 올려놓습니다.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다 너희를 위해서였는데. 하지만 이제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화려한 날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